자, 안녕하세요. 듀얼수학학원 박기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에 시행된 성신여고 2학년 1학기 수학원 중간고사 기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총 23문항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었고, 시험 범위는 지수로그부터 삼각함수까지였습니다.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출제가 되어서 시험 범위가 가장 되게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던 시험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보시면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이고 넓이가 8파이인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의 반지름 제곱에 중심각 크기 4분의 파이로 재죠. 자, 그럼 얘가 8파이라는 거에서 얘가 8파이라는 것에서 파이 날라가고, 그럼 r제곱이 8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반지름 r은 8인 거고, 자, 그러면은 부채꼴이 반지름 8, 그 다음에 중심각 크기 4분의 파이. 자, 그러면 둘레 길이 재려면 호의 길이까지 재야 되니까 2파이 되겠죠. 8 곱하기 4분의 파이니까.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16 더하기 2파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번 볼게요. A랑 B가 모두 양수일 때 다음을 간단히 하라고 합니다. 자, 전부 지수꼴로 바꿔주시면 4AB의 제곱은, 자,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제곱, 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될 거고, 8, 2의 세제곱이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숫자가 9입니다. 9. 9제곱근 8A 6제곱, B 세제곱. 자, 그러면 8,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에 9분의 1제곱 하시면 2의 3분의 1제곱 될 거고요. A의 9분의 6제곱이니까 3분의 2제곱, B의 9분의 3제곱이니까 3분의 1제곱. 이렇게 곱했을 때 밑이 같은 애들끼리 연산을 해주면 2의 3분의 2제곱, 2의 3분의 1제곱 곱하면 그냥 2가 되고, A끼리도 곱했을 때 A, B끼리 곱했을 때 그냥 B가 돼버리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양수 A, 그리고 밑이 A가 1이 아니고요. 양수 X, 양수 Y. 그랬을 때 로그 AX를 A, 로그 AY를 B라고 하자. 간단히 해라 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진수가 다 곱해져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있고, 일단 진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바로 로그에 빼기로 우리가 펼쳐서 쓸 수가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들 바로 로그에 더하기, 밑이 같은 로그의 합이니까요. 진수끼리 고배로그로 써주시면, 자, 로그 A에 얘 곱했을 때 y세제곱은 약분돼서 y 하나 남고 x제곱 약분돼서 x 3개 남죠. 그러면 여기에 남는 게 y분의 x의 세제곱 될 거고, 이 상태에서 진수 나눠져 있는 형태니까 로그에 빼기로 써주시면 3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가 되기 때문에 로그 ax a, 로그 ay b라고 하지. 그러면 3a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 2의 n제곱근은 n개다. 맞는 얘기고요. 9의 4제곱근은 2개다 라는 건데 4개죠. 자,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4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습니다. 그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4, 음수, n 짝수니까 없어요. 디귿 틀린 보기.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번. 함수 y는 2의 x-1제곱-5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 0,-2분의 9 지나냐? 대입하시면 0 대입하시면 2의 -1제곱-5가 되는데, 얘는 2분의 1 -5니까 -2분의 9죠. 그러면 y좌표 -2분의 9 맞으니까 기억 맞는 보기고, 니은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하냐?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기 때문에 증가함수죠. 맞는 얘기고, 제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그려보시면요. 저 지수함수는 점근선을 y는 -5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에서 확인했을 때 y절편 -2분의 9였죠. 그럼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렇게 되면 1, 3, 4, 4분면 지나는 거기 때문에 2, 4분면 지나지 않습니다. 디귿 틀린 보기고, 리을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거냐? 맞네요. 리을 맞는 보기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6번 볼게요. 양수 A이고 1이 아닌 A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서로 소인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안에 것부터 차근차근 계산하시면요. 세제곱근 A제곱이니까 A의 3분의 2제곱에 앞에 A 곱해져 있었습니다. 지수에선 더하기 1 될 거고, 루트 있어요. 여기에 2분의 1제곱 될 거고, 바깥에 4제곱근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에 4분의 1제곱 되겠죠. 자, 계산하시면 A의 3분의 5에 2분의 1제곱이니까 A의 6분의 5제곱 될 거고, 이거의 4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A의 24분의 5제곱 되겠죠. 그럼 P가 24고 Q가 5인 거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29.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번. 양수 X, 양수 Y, 양수 Z이고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2Y 더하기 로그 3의 6분의 Z가 1이다. 자, 미치 같은 로그 합이니까 진수끼리 싹 다 곱해서 로그를 써주시면 로그 3의 2, 6 약분돼서 3분의 XYZ가 1이다 라는 게 됩니다. 그럼 로그 값이 1인 거면 얘가 3이 되겠죠. 그러면 XYZ 3개를 곱한 것은 9였겠네요. 그럼 물어보기를 얘를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2의 XYZ제곱이니까 9 대입하시면 2의 9제곱, 그래서 51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8번. 세타가 2사분면 각입니다. 2사분면 각이면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과 탄젠트는 모두 음수죠.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5분의 4일 때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더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사인 세타 탄젠트 구할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5분의 4인 거 이용하시면 여기 세타로 뒀을 때 5, 4 이렇게 쓰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 3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어차피 양수니까 5분의 3 될 거고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이었는데 2사분면에서 탄젠트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리겠네요. 그러면 둘이 더하시면 20분의 12 마이너스 15 되니까 마이너스 20분의 3.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a 탄젠트 b분의 x인데 얘 주기가 3분의 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주기가 어떻게 잡히냐면 b분의 1분의 파이로 잡히죠. 즉 b파이일 텐데 얘가 3분의 파이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b는 3분의 1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f 12분의 파이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입하셨을 때 3인 건데 대입하시면 a 탄젠트, 자 b가 3분의 1이니까 여기 3x 되어 있습니다. 12분의 파이 대입하시면 4분의 파이 되겠죠. 그럼 얘가 3인 거에서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니까요. a가 3 되겠죠. 그러면 a는 3, b는 3분의 1 둘이 곱하면 1.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번 보겠습니다. 함수 y는 로그 5의 x와 같은 함수인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기억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있고 x분의 1이 있어서 진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지수로 올리면 얘는 로그 5의 x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25분의 1이 밑으로 가여있는 로그가 있어요. 25분의 1은 얘는 5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 마이너스 2 바깥으로 역수로 꺼내주시면 약분되면서 로그 5의 x만 남죠. 그러면 니은도 같은 아이고, 디귿 y는 로그 5분의 1의 마이너스 x인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x면 얘를 y축 대칭 이동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같아질 수가 없고, 리을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렸을 텐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의식 중에 했을 때 25, 5의 제곱이고 x의 제곱도 진수에 있으니까 제곱 바깥으로 꺼냈을 때 약분되니까 로그 5x랑 같지 않습니까? 하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진수 조건 x제곱이 0보다 큽니다 라는 것에서 태어났을 때 x가 그냥 0이 아니면 된다죠. 즉 정의역은 0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인 로그 함수입니다. 하지만 이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양수 집합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달라서 두 함수는 달라요.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만 맞아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타가 파이부터 4분의 5파이 사이에 있는 각이에요. 그럼 파이부터 4분의 5파이 사이니까 이 아이는 제 3사분면 각이죠. 그럼 3사분면 각이면 탄젠트만 양수고 사인과 코사인은 모두 음수죠.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 음수니까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나올 거고 탄젠트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곱의 루트 있어서 절대값으로 나올 거예요. 절대값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그 다음 여기도 제곱의 루트가 있어서 절대값 받아서 나오겠죠. 마이너스 절대값 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자, 그러면 얘는 바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인 세타는 무조건 음수고 탄젠트 양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음수에서 양수를 뺀 거라서 음수가 되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받아서 튀어나오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 만나서 더하기 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문제인데 저 파이와 4분의 5파이 사이에서 사인이 클지 코사인 세타가 클지 코사인이 클지를 그래프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0부터 2분의 파이에서 사인은 이렇게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사인은 이렇게 생겼고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둘이 만나는 이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4분의 5파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니까 우리한테 보라는 세타의 범위가 여기였던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선 사인이 코사인보다 위에 있어요. 사인이 코사인보다 커요. 그러니까 사인에서 코사인을 빼면 무조건 양수라서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더하기 탄젠트 더하기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더하기 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탄젠트 사라지고 사인 2개 마이너스 코사인 2개니까 2사인 마이너스 2코사인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2번. 양수 x, 양수 y에 대해서 다음 로그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치 같은 로그의 합이니까 일단 진수의 곱으로 써주시면 얘는 로그 2에 자, x 곱하기 2y, 2xy y분의 2 곱하기 x분의 4 더하기 xy분의 8 자, 그 다음에 x 곱하기 x분의 4 하시면 더하기 4 y분의 2 곱하기 2y 하시면 또 더하기 4 자, 그러면 얘는 식 다시 한번 썼을 때 로그 2에 2xy 더하기 xy분의 8 더하기 8이 될 텐데 자, 양수 xy에 대해서 얘 최소값 찾으라 그랬고 얘가 밑이 1보다 큰 로그니까 진수가 가장 작아지면 이 로그 값도 가장 작아지겠죠. 그럼 여기에서 양수의 합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라서 우리 산술기하를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산술기하 써주시면 얘는 2 루트 얘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죠. 근데 xy 사라지고요. 2 곱하기 8만 들어오면 16이고 얘는 그러면 8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8 이상이라서 더하기 8까지 보시면 얘는 16 이상이고 그러면 로그 2의 16이 가장 작은 값이니까요. 답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 1보다 큰 세실수 A, B, C에 대해서 다음 비례식이 성립한다. 일단 앞에 있는 비례식부터 우리가 등식으로 바꿔 써주시면요. 이 아이 안에 거 곱했을 때 로그 B의 제곱, 로그 B의 C의 제곱은 얘 곱하시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C의 A인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밑 A와 여기 진수 A가 같기 때문에 날아가고 얘는 로그 C의 B가 되죠. 근데 로그 C의 B는 로그 B의 C 분의 1이기 때문에 얘 곱했을 때 어떤 식이 나오냐 얘는 로그 B의 C의 세제곱이 1입니다 라고 되겠죠. 그러면 세제곱이 1인 건 얘 1인 거죠. 로그 B의 C가 1이라는 건 아하 B랑 C랑 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비례식을 또 보시면 저 비례식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비례식 풀어보시면 이렇게 안에 거 곱했을 때 3 로그 C의 A고 난 바깥 거 곱했을 때 4 로그 B의 C인데 우리 B랑 C랑 똑같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얘 1인 거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로그 C의 A는 3분의 4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보기를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C 더하기 로그 C의 A 물어보고 있는데 로그 B의 C 1이고요. 로그 C의 A는 우리가 3분의 4인 거 구해놨고 그 다음 로그 A의 B는 우리 B랑 C랑 똑같다며 그럼 얘는 로그 A의 C인데 얘는 로그 C의 A 분의 1이니까요. 얘 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3 되겠죠. 자, 그럼 우리한테 원하는 거 4분의 3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4 그러면 얘 먼저 계산을 하시면 12분의 9 더하기 16 되겠죠. 그럼 여기 더하기 1인 거니까 12분의 37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함수 y는 절대값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안에 것부터 차근차근 보시면요.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은 얘는 마일부터 1 사이에 있는 걸 2분의 1만큼 아래로 평행이동 시킨 거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럼 여기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범위는 0부터 2분의 3 이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1까지 더하라 그랬어요. 1 더하시면 1부터 2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얘가 최대값 라지 m인 거고 얘가 최소값 스몰 m인 거니까 얘 더하시면 2분의 7,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5번 보겠습니다. 좌표평면에서 곡선 y는 로그 ax 위의 점 a가 2, 로그 a 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가 a. 자, 그러면 얘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의 y좌표가 다 똑같은 거겠죠. 얘가 곡선 y는 로그 b의 x랑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점 b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인 곡선 y는 로그 a의 x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그랬을 때 AB 거리가 2고 이 거리가 2고 자, 그 다음에 BC 거리가 1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x좌표가 2였기 때문에 점 B의 x좌표는 4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점 B의 y좌표와 A의 y좌표가 같다. 그러면 점 B의 y좌표는 x좌표가 4일 때 이 로그 B의 x의 함수값이니까 로그 B의 4고 점 A의 y좌표는 x좌표가 2일 때 이 y는 로그 A의 x 위의 함수값이니까 로그 A의 2죠. 그러면 얘와 얘가 같다라는 거에서 로그 A의 2와 로그 B의 4가 같다는 거에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로그 A의 1을 진수가 같게 만들어 줄 겁니다. 밑도 제곱하고 진수도 제곱하셨을 때 로그 A의 제곱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진수가 같아졌기 때문에 로그 값이 같으려면 밑도 똑같아야 되니까 B는 A의 제곱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가 1이라는 건 점 C의 y좌표에서 점 B의 y좌표 뺐을 때 1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C의 y좌표는 점 B의 y좌표한테 1 더한 거니까 로그 B의 4 더하기 1이 될 텐데 점 C 자체가 이 로그 A의 x 위에 있는 점이었기 때문에 4를 여기다 대입하셨을 때 얘랑 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로그 A의 4 더하기 얘가 로그 B의 4 더하기 1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B가 A의 제곱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시면 얘가 A 제곱, 얘가 A의 제곱. 그러면 A의 제곱에 4니까 다시 밑과 진수를 루트 씌워주시면 얘는 로그의 A의 2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는 로그 A의 2A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로그 A의 4랑 같다는 거에서 2A가 4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A가 2인 거니까 제곱한 거 B는 4가 되겠다. 그래서 물어보기를 A 더하기 B 물어보고 있어요. 6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자, 다음에 16번 넘어가 볼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2분의 1의 X제곱이 많아서 우리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죠. 얘를 T로. 그럼 x가 모든 실수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2분의 1의 x 함수에 취하게 될 텐데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죠. 그럼 t는 양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 범위에서 이제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t로 다 바꿔서 식을 정리해 보시면 이 아이는 2분의 1 x의 제곱이니까 t 제곱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 있어요. 걔는 2죠. 그럼 앞에 더하기 2 달리고 t 더하기 k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뭘로 바뀌냐면 양수 범위에서 2차 함수가 항상 t축 위에 있게 해줘 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이 아이는 축이 어디입니까? t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자, 여기가 t축, 여기 y축, 여기 지금 t는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하는 2차 함수를 그려봤을 때 이 범위에서 항상 t축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무조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쭉 하고 위로 올라오는 그래프가 나와야겠죠. 여기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곳은 여기가 되겠네요. y 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즉 t가 제로가 되었을 때, 즉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k가 0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7번. 탄젠트 세타가 2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해라. 각변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3파이 더하기 세타부터 각변환을 해주시면 3파이 더하기 세타는 3, 4분면 각이니까 코사인 음수죠. 마이너스 달리고 나올 거고 2분의 파이 없이 정수 파이니까 코사인 그대로 와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는데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3, 4분면 각이니까 사인 음수고 정수 파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있습니다.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 2, 4분면 각이니까 탄젠트 음수고 정수 파이니까 탄젠트 그대로 오겠죠. 자, 그러면 저 식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코사인 3파이 더하기 세타 마코사인 세타 됐어요. 마코사인 세타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마코사인 세타 됐어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마이너스 2코사인의 제곱이니까 4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코사인 값만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탄젠트 세타가 2니까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세타 뒀을 때 1, 2 그러면 빗변 길이 루트 5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 될 텐데 사실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냥 여기서 제곱을 해주시면 코사인 제곱 세타 5분의 1이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 넣으시면 이 아이는 마이너스 2분의 5분의 4가 되겠네. 그러면 약분하시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넘어가 볼게요. 세타가 0과 파이 사이에 있는데 세타랑 7세타가 나타내는 두 동경이 같은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모든 세타의 값을 구해라. 같은 직선 위에 있는 것은 일치할 수도 있고요. 원점 대칭일 수도 있겠죠. 자, 일치한다고 하면 두 각을 뺐을 때 회전한 수밖에 남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치할 때 케이스를 먼저 보시면 자, 7세타에서 세타를 뺀 거 6세타는 회전각밖에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2n파이 남는 건데 여기서 얘는 회전수인 정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세타가 3분의 n파이란 소리라서 얘가 0과 파이 사이에 있다라는 것에서 n으로 가능한 것은 1 또는 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세타로 가능한 것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2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일 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이때는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뺐을 때 6세타가 회전각뿐만 아니라 파이도 남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역시나 여기서 얘는 정수. 그럼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세타는 3분의 n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인 것인데 얘가 0부터 파이 사이인 거고 그러면 양변 파이 날리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6분의 1부터 3분의 n이 6분의 5 사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5보다는 작다는 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n으로 가능한 게 뭐가 되는 거죠? n으로 가능한 거 정수니까요. 0, 1, 2까지 가능하겠죠. 그죠? 세타가 0, 1, 2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n이 0, 1, 2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n이 0, 1, 2 가능한 거니까 여기서 세타는 n이 0이면 여기 0 넣은 거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n이 1이면 여기다 1 넣은 거 계산하시면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n이 2면은 2 여기다 넣은 거 3분의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나오니까요. 얼마죠? 6분의 5파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얘네들과 얘네들을 다 더해라 라는 거니까 다 더하시면 여기서 더했을 때 파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얘 더했을 때 파이 나오고 그럼 2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 하나 더 더하는 거니까 2분의 5파이.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번 볼까요? 좌표평면 위에 두 곡선 y는 절대값 5의 x제곱 마이너스 3과
y는 2의 x 플러스 k제곱 더하기 1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x1과 x2라고 할 때 x1은 0보다 작고 x2는 0과 3 사이에 있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를 일단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살펴보시면 저 i는 원래 점근선 y는 마이너스 3을 갖고 그 다음에 y절편이 x 0 넣었을 때 지금 마이너스 2 얘를 갖는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였는데 얘를 절대값 시켜서 접어 올린 거니까 어떻게 생기겠어요? y절편 2로 올라가고 점근선 y는 3으로 올라가겠죠? 자, 그럼 지수함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랑 지금 y는 2의 x 플러스 k제곱 더하기 1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가 이런 범위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은 자, 보세요. 얘 y 지금 점근선이 y는 1이고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얘 증가함수예요. 그럼 y는 1을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증가함수가 이 부분에서 한번 만나야 된대요. 한번 만나야 돼.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3일 때 요 함수의 함수값이 얼마인지 보시면 3 넣으셨을 때 122 나옵니다. 그래서 3 넣었을 때 122가 되는데 이거 이전에 이미 얘를 뚫고 지나가는 형태가 돼야겠네. 그래야지만 여기에 x좌표 x1 잡히고 여기에 x좌표 x2 잡히면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생성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았을 때 0에서 이미 함수값이 요 y절편 2보다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0 넣으셨을 때 2의 k제곱 더하기 1이 얘가 2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3 넣었을 때는 함수값이 아직 122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넣었을 때 2의 3 더하기 k제곱 더하기 1은 아직 122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2의 k제곱 더하기 1이 2보다 크다부터 살펴보시면 2의 k제곱이 1보다 큰 거니까요. 아하, k가 0보다 크면 되겠구나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2의 k 더하기 3제곱이 121보다 작으면 되는 건데 자, k가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2의 정수제곱 했을 때 121보다 작으려면 k 더하기 3이 누구보다는 작아야 되냐면 7보다는 작아야겠죠. 왜냐하면 여기 딱 7이 되는 순간 121 넘어가 버리니까 그럼 여기에서 k는 4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의 교집합인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러면 가능한 정수 k는 1, 2, 3, 3개 되겠죠. 모두 더하면 6.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0번 볼까요? 지수함수 f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해서 a1은 f3로 정의하고 an 플러스 1은 fan으로 정의할 때 a3, a4, a5의 대소관계를 옳게 나타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3이 있고요. 이때에서의 함수값을 여기 a1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y는 x까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건데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여기 y좌표가 a1이면 y는 x 위에서 함수값 a1으로 가지는 x좌표도 a1이죠. 그럼 이걸 다시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함수값이 바로 a2가 되는 거예요. a2. 그러면 a2를 또 함수값으로 가지는 y는 x 위의 점의 x좌표가 a2가 되겠죠. 그럼 이걸 다시 a2를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입하시면 여기인데 여기에 y좌표가 a3가 되겠죠. A3. 자, 그러면 A3를 또 함수값으로 가지는 y는 x 위의 점의 x좌표가 A3죠. 그죠? 그러면 이걸 또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입하면 그때의 함수값이 A4인 거예요. 그러면 또 A4를 함수값으로 갖는 y는 x 위의 점의 x좌표가 A4인 거고 그럼 이걸 다시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대입하면 여기인데 여기 함수값이 바로 A5인 거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A3, A4, A5의 대소 비교하라고 했는데 A3보다 A5가 크고 A5보다 A4가 더 크죠. 3, 5, 4 순서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1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2파이는 fx다. 즉 얘는 2파이만큼 가면 같은 함수 값이 된다. 2파이만큼이 반복된다. 자, 나 조건에서 0과 3분의 2파이에서 fx가 사인 3x로 그려진대요. 근데 이 사인 3x 자체가 주기가 얼마짜리? 3분의 2파이짜리.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 사인 3x가 한 줄기 다 그려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려지는 게 또 3분의 2파이서부터 3분의 4파이 사이에서 마이너스 사인 3x로 그려지는데, 역시나 사인 3x 주기 3분의 2파이인데 그것을 x축 대칭시킨 거네요.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서부터 3분의 4파이서부터 2파이까지는 다시 사인 3x가 그려진대.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시면 0부터 2파이 사이를 그려보시면, 자, 0부터 3분의 2파이까지에서는 사인 3x가 한 주기가 다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얘를 x축 대칭시킨 게 그려져서 여기 3분의 4파이고, 그 다음에는 다시 사인 3x가 그려져서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2파이. 그럼 여러분들한테 얘가 0부터 2파이만큼의 이 간격의 모양이 반복되고 있다를 가조건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파이분의 x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정확하게 원점을 지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fx가 그려졌을 때 절대 치역은 1과 마이너스 1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즉, 마이너스 1과 1 이상을, 마이너스 1과 1 이하, 마이너스 1과 1 사이, 요거를 치역으로 갖고 있지. 그러면 얘가 나타날 수 있는 함수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니까 우리가 얘랑 만나는 점을 살펴볼 때도 얘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는 곳만 살펴주면 되겠죠. 그러면 x가 어디가 되냐면 범위가 마이너스 2파이 이상 2파이 이하가 된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얘가 지금 2파이, 1을 지나고 있는 함수라는 거 우리가 체크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2파이에서 함수값 1 나오는 1차 함수였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려볼 건데, 이렇게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양수 범위에서 만나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음수 범위에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줄 텐데, 잘 생각해보면 어차피 얘가 똑같이 모양이 생겨요. 그럼 2파이분의 x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만나는 걸 살피는 건데, 그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랑 교점의 개수가 똑같이, 모양도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으시면, 아이고,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어지면,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수 범위에서 5개, 음수 범위에서 5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원점에서도 만납니다. 자, 여기는 어차피 여기는 음수 범위에, 이쪽을 음수 범위라고 봤을 때 여기 원점이나 마찬가지라서 여기서 만나는 것은 원점에서 만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만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개, 여기서 5개, 그 다음에 여기 1개니까 총 11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2번 문제입니다. 일단 22번 말씀드릴 것이 22번이 오류가 있었던 문제라서 선지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어떤 건지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어느 건물의 실내 온도 27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당 전력 소비량을 A라고 하고, 온도를 1도 내릴 때마다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 전력당 소비량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죠. 1도 내릴 때마다 계속 곱하기 R로 시간당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내 온도 25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당 전력 소비량이 A의 1.38배가 됐대요. 그럼 27도에서 25도를 가면 2도 내리는 거니까 R 2개 곱해져서 R의 제곱이 1.38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실내 온도 20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당 전력 소비량은 A의 몇 배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27도에서 20도까지 내리는 거는 7도 내리는 거니까 R이 7개 곱해지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로그 값들을 줬어요. 이걸 이용하고자 여기에서 양변 로그 씌우시면 이 로그 R은 로그 1.38이다 이렇게 되고, 로그 1.38이 0.14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얘가 0.14다. 자, 그러면 여기서 로그 R은 0.07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를 그냥 내가 K라고 하시면요, 양변 또다시 로그 치했을 때 7 로그 R이 로그 K다 라는 등식이 나오고, 로그 R이 0.07이니까 얘가 0.07 되면서 얘는 0.49여야 된다 라는 것인데, 0.49는 얘와 얘의 합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로그 1.38과 로그 2.24의 합입니다. 그러면 얘는 로그 1.38과 2.24의 곱이 되겠죠. 그럼 얘가 로그 K랑 같다는 것에서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K인 것인데,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하시면 얘가 3.09 얼마 이렇게 나와서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셨을 때 3.09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선지에 없습니다. 이렇게 풀이 과정이랑 답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인 23번입니다. 두 함수 y는 sin x와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저런 범위에 있는 알파와 베타에 대해 a, b, c 대소관계를 알맞게 배열하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분수꼴의 형태에 있는 수들을 대소 비교하실 때는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나누기가 됩니다. 나누기. 자, 그래서 우리는 A에서 B를 나눈 것을 살펴볼 거고, 또 C에서 B를 나눈 것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럼 나눴을 때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만 살피면 A랑 B의 대소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럼 B분의 A를 한번 보셨을 때 얘는 B분의 알파 분의 사인 베타 분의 사인 알파인데, 자, 이 식은 알파 사인 베타 분의 베타 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자, 얘는 알파 분의 사인 알파, 알파 분의 사인 알파, 이것을 자 베타 다시 밑으로 내리시면 베타 분의 사인 베타로 나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에서 이 베타분의 사인 베타와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각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봤을 때, 알파분의 사인 알파는 0,0과 알파분의 사인 알파 사이에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죠. 자, 그 다음에 베타분의 사인 베타는 0,0과 베타, 사인 베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sin x 한번 살펴보시면 0부터 어차피 2분의 파이까지만 가잖아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 지금 베타가 알파보다 작습니다. 베타가 여기 있고 알파가 여기 있는 건데, 여기에서 0,0과 그럼 알파, 사인 알파를 지난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죠. 그 다음에 베타, 사인 베타까지의 직선 기울기는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큰 거지. 그럼 분모가 더 큰 거니까, 분자보다 분모가 더 큰 거니까 얘는 1보다 작네요. 그러면 B분의 A가 1보다 작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하, A가 B보다 작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B분의 C도 볼 텐데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갈 겁니다. 자, B분의 C는 얘는 베타분의 알파 분의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인데, 얘를 다시 배열을 하시면 베타분의 탄젠트 베타 이거 분의 알파분의 탄젠트 알파죠. 그러면 역시나 탄젠트 x의 그래프에서 살펴봤을 때, 자, 0부터 2분의 파이면 한 점근선 전까지죠. 그죠? 그러면 여기 베타, 여기 알파 이렇게 있을 때요, 0,0과 알파, 탄젠트 알파를 이으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0,0과 베타, 탄젠트 베타를 이으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두 직선 중에 기울기가 얘가 더 크니까 이번에는 분자가 더 큰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보다 크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 아하, C가 B보다 더 컸구나. 자, 그러면 A보다 B가 크고 B보다 또 C가 크니까 A, B, C 순서대로 우리가 배열을 해주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성신여자고등학교 2023년 2학년 1학기 수학원 중간고사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엄청 어려운 문제가 이제 나왔다기보다는 문제 수가 많다 보니까 파워 테스트 같은 거죠.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느냐, 그거에 대한 연습이 가장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역적인 내용들이 좀 출제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마 다뤄졌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